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딘가가 계속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가려움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증상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나이가 들어서, 새 비누를 써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연고 하나 바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가려움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 신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매일 반복되고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가려움은 피부 표면에서 생기는 감각이 아닙니다. 피부 아래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고 이 신경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장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혈액 속 환경이 달라지면 그 신호가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고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가려워도 통증은 아니니까, 일상생활은 되니까, 조금 불편한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몇 달 전부터 계속 가려웠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은 초기에는 다른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일상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큰 이상이 생기기 전 가장 약한 방식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지속적인 가려움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은 그냥 피부 건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밤은 우리 몸이 회복을 시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 부담이 가려움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잠을 깨고 다시 긁게 만드는 가려움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보습제를 써도 며칠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가려움. 이건 피부 겉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는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원인 불명의 만성 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반드시 기저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은 특정 장기가 버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나타나고 2주를 넘어 3주 가까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특히 특정 부위만 반복해서 가렵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아무 곳이나 무작위로 가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장기와 연결된 신경 부위에서 신호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세 곳의 가려움을 차례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가려움으로?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려움 덕분에 조기에 발견되어 삶이 바뀐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불편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몸이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지 확인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가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왜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은 아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생기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와 연결된 신경이 특정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의 위치를 보면 몸속에서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위험한 가려움의 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나 발이 가려우면 습진이나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부위는 말초신경이 아주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 자극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성분과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은 피부로 빠져나오면서 강한 자극을 주는데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생기는 가려움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피부 속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 불에 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긁을수록 더 깊고 더 넓게 가려움이 퍼집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시간대입니다. 손과 발 가려움이 밤이 되면 유독 심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은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독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부담이 가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이나 새벽에 손발이 미친 듯이 가려워 잠을 깨는 경우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간 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피로감이나 통증보다 가려움을 가장 먼저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간은 상당 부분이 망가질 때까지 통증을 거의 만들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움 같은 비전형적인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나친 분들,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한번 마실 때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 가족 중에 간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이런 상태에서 손과 발 가려움이 겹쳐 나타난다면 검사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가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잠시 가라앉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잠잠해졌을 뿐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왔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위에서 같은 양상의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과 발의 가려움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고 가장 늦게 병원에 오는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무심하게 넘기는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등 위쪽, 특히 날개뼈 사이와 어깨 사이의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는 혼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긁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의 가려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등 상부는 심장과 폐, 그리고 중추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경분절 영역입니다.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부위에 이상 감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발진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유독 등 위쪽만 가렵다면 피부과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가려움은 뭔가 기어 다니는 느낌, 벌레가 붙은 것 같은 느낌, 따끔거리면서 불편한 느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신경 자극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실제로 등 상부 가려움으로 피부과를 전전하다가 결국 다른 장기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위 가려움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자세와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난 뒤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심장과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워 있을 때, 특히 밤에 누웠을 때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배나 호흡기 쪽 문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가려움이 한쪽에만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날개뼈 주변만 계속 가렵다면 신경 압박이나 내부 장기의 국소적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가려움은 연고를 발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괜찮다가 다시 시작되고 점점 빈도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을 오래 한 분들은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배는 통증 신호를 아주 늦게 보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침도 없고 숨도 괜찮은데 등 쪽 가려움이나 이상 감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직접적인 통증 대신 어깨, 등, 목 주변이 불편한 감각으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위 가려움과 함께 다음 증상이 겹쳐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 없는 숨 가쁨,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빨리 지치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잦아지는 경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 이 중 한두 가지만 있어도 가려움과 함께라면 검사를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등 가려움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프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하면 다음 단계로 더 강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분명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 상부 가려움은 조기 경고라는 의미가 큽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을 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에 이어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가려움들이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신호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가려움은 가장 많이 겪으면서도 가장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정강이와 발목, 특히 양쪽 다리가 동시에 가려운 경우입니다. 이 부위 가려움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이 들어서 살이 얇아져서,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고 양말을 신으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강이부터 발목까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깊고 둔한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위 가려움은 신장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끊임없이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노폐물들이 몸 안에 쌓입니다. 이 물질들은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쪽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강이와 발목에서 유독 가려움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가려움의 특징은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내도 속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밤에 특히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를 내려놓고 있을 때 더 가렵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 신호가 더 무서운 이유는 신장 질환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소변량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움만으로는 설마 신장이라고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정강이 가려움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 고혈압을 오래 앓고 있는 분,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분, 밤샘 근무와 에너지 음료로 버텨온 분, 이런 상태에서 다리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신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강이 가려움과 함께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늘어난 느낌,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습관, 발목이 저녁이 되면 유독 붓는 느낌, 이유 없이 몸이 쉽게 지치는 상태, 이건 노화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려움을 오랫동안 참으면 되돌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질환은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라는 가장 이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검사만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면 생활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려움을 어떻게 구별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가려움의 신호를 부위별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큰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피부 건조나 일시적인 알레르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 일부를 우리가 전혀 구별하지 못한 채 같이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거의 매일 가렵다면 그때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연고를 바르고 보습을 해도 계속 반복된다면 피부가 아니라 몸 안쪽 문제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위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손과 발이 동시에 가려운 경우, 등 위쪽, 날개뼈 사이가 이유 없이 가려운 경우, 정강이와 발목이 양쪽으로 계속 가려운 경우, 이 세 곳은 우연히 가렵지 않습니다. 몸이 특정 장기를 대신해 신호를 보내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검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 이 세 가지만으로도 위험한 질환이 대부분을 초기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검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물은 가장 기본적인 해독 도구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자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면 장기는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셋째, 가려움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참는다고 사라지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더 강한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가려움 기록입니다. 언제, 어느 부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가려운지 이것만 적어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 의사에게도 큰 단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하지만 의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려움은 불편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을 때 보내는 마지막 힌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시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